왜 이렇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하면서도 막상 사랑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도파민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차마 헤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5회 경주 힐링캠프가 11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낭만과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분명히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왜 서로 남보다 못하게,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부부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막상 두 부부가 함께 있으면 서로 하루에 몇 마디 나누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냉랭한 분위기로 살아가요. 그 본인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분명히 그들도 처음에는 행복한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한때는 대화도 잘 통한다고 느낀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부들이 함께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부부들로 살고 있는 것, 너무 불행 아닌가요? 물론 각자 부부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또 가장 이유가 많은 돈 문제, 여러 가지. 어쨌든 서로에게 또 실망하고 또 배신을 당하면서 오히려 싸우지도 않는, 마음을 닫고 입을 닫아버린 그런 사이, 그런 부부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아름다웠던 커플들이 그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 그리고 만약에 현재 그런 부부 관계로 살고 있다면 우리 부부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남남보다 못한 이러한 분위기로 정말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인 그런 어떤 가족, 결혼 이런 의미가 우리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결성, 그리고 의무감 이런 것으로 형성이 되었다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나의 강력한 영적 멘토이자 완벽한 베스트 프렌드이자 최고의 연인이자 또 나아가서 내 내면의 어린아이, 그 어렸을 때의 나의 결핍과 아픔을 치료해주고 품어줄 그런 슈퍼 히어로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결핍을 가진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인간적인 자연스러움에 실망하지 않나. 그러니까 결혼할 때 또 누구를 만날 때 나와 다른 초인간적인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부터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의 행복을 우리 관계에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우리 관계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좀 안 좋다거나 내가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거나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상대로 하여금 나의 행복을 채워줄 어떤 이벤트, 어떤 감정 표현,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지극히 사랑해주는 어떤 그 상대가 내 감정에만 집중해줘서 내가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 행복은 우리 관계에서 상대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서 아니면 나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우리 가정에 또 내 배우자에게, 내 연인에게 가져다 주고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관계에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어떤 밝은 분위기, 그리고 또 상대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상대를 존경해주는, 존중해주는 그러한 마음이나 표현들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꼭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 근사한 데 가서 멋있는 곳에서 돈을 많이 써가면서 즐겨야만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렬합니다. 그것만 채워줘도 그냥 그 순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또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받고 싶지만 또 주고 싶어하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에요.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없고 또 상대가 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
저렇게 서로 각자의 삶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내 내면에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누구한테 주나요? 다 강아지, 고양이한테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강아지, 고양이가 인간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그렇게 많은 연인들과 부부들이 결국 그 사랑이 식어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 남처럼 지내고 있는 이유는 연애 초기에는 그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뇌에서 주는 도파민과 호르몬만으로도 서로가 충분히 사랑하고 새로운 그 느낌과 기분 때문에 얼마든지 두 사람의 관계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익숙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것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내면에 원래 갖고 있었던 이 관계를 시작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나의 부정적인 모습들, 예를 들면 화를 낼 때, 짜증 날 때,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럴 때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보여지게 되면서 상대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전이가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서로 마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또 인정받고 싶은 상대에게 행복을 받고 또 주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은데 만약에 나와 함께 있는 그가 나에게 이유 없는 짜증, 불평, 불만 그리고 피로감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나한테 쏟아낸다면 과연 그것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긍정적일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늘 한결같이 밝고 씩씩하고 행복하고 기쁜 모습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분명히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어떠한 말투와 태도로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 좌우하는 거거든요. 말투 때문에 결국은 작은 사건들이 감정을 건드리고 그 감정이 또 커져서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실망과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말투만 조심해서 이야기해도 사실 우리 같은 나이 든 중년들이 그렇게까지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건 없을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서운함이나 그러한 표현들이 말투가 삐뚤어짐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비수를 꽂고 또 상대의 감정이나 또 무시하는 말투로 들리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서부터 나의 잘못이나 어떤 나의 문제를 개선하고 고치려는 것보다 내가 공격받았다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이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정말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말투만 고쳐도 사실 많은 부부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우리는 왜 이쁘게 말하는 그런 말투를 배우지 못했을까?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영리하다면, 똑똑하다면 말투를 바꾸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처음에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어떻게 말했었는지,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때처럼 이야기를 해보세요. 절대 그 어떠한 불만도, 불평도 상대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이 되게 지치고 또 내 자신이 되게 못나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 나 자신의 삶에서 내가 되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 자신에 대한 이러한 불만들을 상대에게 투사하면서 이 관계 자체를 의심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는 내 파트너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아도 또 내 파트너가 나한테 조금 작은 어떤 오해를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되는 일이 없고 내 삶이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 그 문제를 상대나 파트너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어떤 책임감 없으면서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 자신이 느끼고 있는 내 감정이나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상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함께 의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상대에게 투사해서 지금 현재 나의 불행이 당신 때문이야. 당신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거를
상대가 돈을 벌어오지 않아서, 상대가 돈을 조금 벌어서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 어렵게 결혼을 했고 또 자식을 낳고 또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가정이라는 회사를 이루기로 서로 약속을 한 사이입니다. 지금 결혼한 사람들이요. 대주주와 또 다른 주주가 그 회사 내에서 충돌을 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파트너십으로 살지 못한다면 과연 그 가정이, 그 기업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회사도, 그리고 가정도, 또 연인 관계도 다 사업자이자 동업 관계입니다. 나 혼자 하는 비즈니스보다 더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보다 내가 내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소통 방식을 개선한다거나 또는 서로의 애착 유형을 이해한다거나 또 서로의 진짜 다른 면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쿨한 마음이 없이는 정말 모든 가정은 온전히 성공하는 기업처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살면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닌 그렇게 불행한 부부관계, 그러한 가정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화목하지 않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를, 분위기를 아이들이 모를까요? 애들도 다 느낍니다. 과연 그렇게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또 따뜻하게 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크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서로 따로 살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함께 살기로 했다면 여자가 조금 더 여우처럼 노력을 해서 집안에 행복을 가져다 주세요. 남자들은 여자가 잘하면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하고, 또 여자들은 남자가 잘하면 우리 집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자가 집안의 분위기를 책임져야 돼요. 여자가 더 큰 마음으로 남자를 품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보니 그때 내가 좀 더 성숙했더라면, 내가 좀 더 큰 마음으로, 엄마잖아요. 엄마들은 자식을 품듯이 여자들은 남자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자가 더 많이 나에게 품어주기를, 모든 거를 다 감싸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남자에 대한 큰 기대 때문에 가정이 와해가 되고 또 이렇게 불행한 부부관계를 억지로 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불행한,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배우자를 미워하게 되었는지, 물론 상대도 책임이 있고 나도 책임이 있지만 내가 이 집안의 분위기를 만드는 여자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내로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빠이.